죽은 연인의 귀환. 10년 전 그는 내 앞에서 죽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장례식, 검은 상복, 흙 속에 묻힌 관까지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다시 그를 보았다. 안녕, 오랜만이야. 익숙한 목소리, 변하지 않은 눈빛. 그리고 내 아파트 403호, 바로 옆집의 새 세입자. 숨이 멎는 듯한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죽은 줄 알았던 연인이 살아 돌아왔다. 아니, 정말로 그가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악몽 속을 헤매고 있는 걸까? 1장. 귀환. 아파트 복도는 기묘하게도 고요했다. 새벽이라기엔 너무 이른 밤 11시, 옆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발자국, 가구를 끄는 듯한 소음. 이 시간에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있다니 이상했다. 나는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문 맞은편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돌아섰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멎었다. 숨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는 10년 전 내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었다. 짧게 깎인 머리칼, 여전히 또렷한 눈매. 시간은 흐른 듯 보이지만 그 속에 흐르지 않은 것도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였다. 너?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듯 낯설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토록 그리던 얼굴인데 동시에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 10년 동안 수천 번 꿈속에서 떠올렸다가 다시 수천 번 묻어버린 이름이 되살아났다. 안녕, 서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나는 무너지는 듯 벽에 기대며 속삭였다. 지호?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아주 오래된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내가 사랑하던 따스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어딘가 차갑고 감추어진 그림자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조차 믿을 수 없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본관의 무게. 삽으로 덮던 흙, 검은 우산들, 비에 젖은 상복. 모든 것이 진짜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내 아파트 403호의 새 세입자였다. 당신 어떻게 살아있어? 내가 간신히 묻자 그는 문득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낮게 말했다. 살아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냥 돌아온 거야. 그는 곧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스쳐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낯선 로고가 찍힌 검은 가방. 1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건네려다 끝내 전하지 못했던 그 문양이었다. 의장. 균열. 다음 날 아침 현관 너머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는 정말로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듯한 차림의 그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햇빛이 얼굴을 스치자 그가 살아있다는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지호. 내가 부르자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아직도 믿기지 않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10년 전 그날 나는 분명 내 장례식에 말하지 않는 게 나아. 그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짧지만 단호했다. 그때의 일은 잊어. 다시 꺼내지 마.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위험이라니.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내뱉었다. 내가 돌아와서 내 앞에 서 있는 게 이미 위험한 거야. 지호, 나한테 솔직히 말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대답 대신 나를 잠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예전의 따스함과 지금의 차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지호가 한 몸 안에 공존하는 듯했다. 서윤, 부탁이야. 그냥 예전처럼 날 믿어줘. 그가 낮게 말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때였다. 그가 들고 있던 검은 가방의 지퍼가 살짝 열리며 안쪽이 스쳐 보였다. 문양. 어제 봤던 낯선 로고. 나는 순식간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1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건네려 했던 봉투에도 그 로고가 있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그 기호. 세모와 원 그리고 낯선 문자의 조합. 그게 뭐야? 내가 시선을 가리키자 그는 곧바로 가방을 닫았다. 넌 모르는 게 좋아. 또 그 소리야? 넌 언제부터 그렇게 낯선 사람이 된 거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그러나 확실히 경고하는 어조로 말했다. 서윤, 그만해. 궁금해하지 마. 안 그러면 너까지 사라지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나는 싸늘한 정적 속에서 몸을 떨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알림창에는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지호가 아니다. 3장. 추적. 핸드폰 화면 위에 뜬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지호가 아니다. 보낸 사람은 알 수 없었다. 번호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내 머릿속을 지독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0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부정하는 익명의 경고. 어느 쪽이 진실일까? 다음 날 결국 나는 그의 뒤를 밟기로 했다. 지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나는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붙었다. 그의 발걸음은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불안정했다. 마치 목적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피하는 길을 걷는 듯했다. 그는 도심을 지나 오래된 골목으로 들어섰다. 허물어진 공장 건물, 칠이 벗겨진 간판들, 폐허처럼 방치된 구역.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낡은 문 앞에 멈췄다. 나는 숨을 죽이고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그가 꺼내든 건 어제 내가 본 검은 가방이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따라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확인해야 했다. 나는 조심스레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낡은 건물 내부에는 의외로 정갈한 책상과 서류 뭉치들이 있었다. 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고 곳곳에 낯선 기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고 기록지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글씨를 알아봤다. 교통사고 사망자 김지호. 10년 전 그가 죽었다고 기록된 바로 그 서류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서류의 하단에는 볼펜으로 급히 덧그은 글씨가 있었다. 사망 판정 보류. 프로젝트 R. 순간 등줄기를 차갑게 스치는 전율이 흘렀다. 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고 최소한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었다. 내가 충격에 휩싸인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놀라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눈빛이 나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사장. 의심. 나는 숨을 죽인 채 낯선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한 손으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서윤이라는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날 바라봤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다. 당신 그 사람 뒤를 쫓고 있군요.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지호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호를 다시 마주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은 놓치지 않았다. 검은 가방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고 그 위에 놓인 서류의 모서리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왜 날 따라온 거야? 그가 묻자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10년 전 사고, 그게 정말 사고였는지.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캐려고 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믿고 따라올래? 아니면 멀리서 지켜볼래? 나는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친근했지만 동시에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 전 사랑했던 사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과연 그가 진짜 지호일까? 아니면 나를 속이는 또 다른 존재일까?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미행했다. 집을 나서는 시간, 걸음걸이, 심지어는 말투까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긋났다. 예전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들, 미묘하게 바뀐 습관들. 그의 웃음과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 속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건가? 그 의문은 서윤의 마음을 한껏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다지게 했다. 진실을 파헤치고 그를 이해하고 동시에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죽은 연인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그가 왜 돌아왔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직감이 스쳤다. 이 일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다.
훨씬 큰 음모가 숨어 있어. 5장. 흔적.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음을 다잡고 지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의 직장 기록과 사고 기록, 그리고 그가 다니던 연구소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민간 연구소였지만 내부 문서와 기록을 조금만 뒤지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검색을 계속하다가 오래된 뉴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민간 연구소 연구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프로젝트 관련 문서 삭제. 서윤의 손이 떨렸다. 의문의 교통사고 문서 삭제. 단순한 사고가 아님이 분명했다. 그는 일부러 사라지게 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일까? 나는 지호의 옛 동료 이름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 역시 사고로 죽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다. 남은 흔적은 단 하나, 그의 연구 자료를 담은 USB였다. 그는 서윤이 찾아올 것을 예상했는지 누군가에게 숨겨둔 듯했다. 밤이 되자 나는 몰래 그 USB를 확보했다. 컴퓨터에 연결하자 폴더 속에는 암호화된 파일과 영상이 있었다. 그중 한 파일을 열자 화면 속에서 지호가 등장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지호와는 조금 달랐다. 말투, 표정, 행동. 그리고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프로젝트 레퀴엠. 대상자 김지호, 상태 안정. 데이터 복원 완료. 서윤은 숨이 막혔다. 그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그날 이후 서윤은 깨달았다. 지호를 보는 눈빛, 그의 행동, 모든 것이 조금씩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흔적을 따라가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서윤은 결심했다. 그가 누구든 무엇이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6장. 추격. 그날 밤 서윤은 집안에서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누군가가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는 소리, 문틈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지호가 나타났다. 서윤,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은 위험해.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동시에 불안했다. 그는 무언가를 피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나도 함께 휘말리게 될 것 같았다. 그는 급히 검은 가방을 메고 나를 이끌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낮게 속삭였다. 내가 설명할 시간은 없어. 따라와. 복도를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을 때 불빛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손에는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다. 서윤은 숨이 막혀 고개를 저었다. 지호, 그들이 누구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들은 나를 추적하는 사람들. 나를 되찾으려는 조직의 요원들이야. 그리고 넌 이미 그들의 관심을 받았어. 순간 남자들이 빠르게 접근했다. 지호는 몸을 날려 서윤을 숨긴 뒤 요원들을 피하며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과거의 지호가 아닌 훈련된 사람처럼 정확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서윤은 한 걸음씩 그를 따라가며 숨죽였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들어서자 지호가 멈춰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 들여다보지 마. 이 일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야. 내가 살아 돌아온 것도 널 만나러 온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야.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럼 왜? 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왜 숨기고 도망만 치는 거야? 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서윤,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면 넌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준비됐어? 골목 끝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서윤은 심장이 끊어질 듯 뛰었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제 선택은 단 하나였다. 진실을 쫓거나 아니면 안전을 포기할 것인가. 7장. 진실의 조각.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지호를 따라 도망치며 느낀 공포와 긴장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집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USB를 다시 열었다. 어제 발견한 파일 말고 숨겨진 폴더가 하나 더 있었다. 암호를 풀고 들어가자 화면에는 오래된 영상과 문서가 빼곡히 나타났다. 영상 속 지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호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말투, 시선, 표정까지 모두 다르면서도 동일한 존재. 그리고 화면 속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프로젝트 레퀴엠. 대상자 김지호. 데이터 복원 완료.
실험 성공률 99%.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험의 결과물, 데이터로 복원된 존재였다. 서윤은 머릿속을 정리하며 깨달았다. 지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니라 계획된 결과였다. 그는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서 속에는 프로젝트의 목적도 기록되어 있었다. 사망자 데이터를 복원하여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재투입. 대상자의 기억 일부는 삭제 가능. 나는 숨을 죽였다. 10년 전의 지호는 죽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지호는 그의 복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쳤다. 그리고 그때 문자가 또 도착했다. USB를 가지고 있는 당신은 이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호를 추적하지 마십시오. 서윤은 몸을 떨었다. 진실의 조각은 맞춰졌지만 그것은 새로운 위험을 의미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욕망 사이에서 마음이 갈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거야. 지호가 누구든 무엇이든.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지호의 과거와 음모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직감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선명해졌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한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계획된 선택 때문일까? 8장. 음모의 그림자. 서윤과 지호는 도심 외곽 카페에 숨어 있었다. 지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돌아온 건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야. 10년 전 나를 포함한 몇몇은 프로젝트 레퀴엠의 실험 대상이었어. 그 순간 검은 정장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김지호, 서윤 씨. 예상보다 빨리 오셨군요. 서윤은 숨을 죽였다. 지호는 결연하게 말했다. 움직여야 해. 단서를 찾아야 해. 그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음모의 손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9장. 대면. 밤이 깊었다. 서윤과 지호는 한적한 창고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의 존재를 느낄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호가 낮게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들과 마주하게 돼. 준비해야 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렵지 않아? 그가 잠시 멈추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두려움은 있지만 알아야 해. 10년 전 내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 순간 창고 문이 굳게 열리며 3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가장 앞에 선 인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호 그리고 서윤 씨. 예상보다 빨리 오셨군요. 지호가 앞으로 나서며 냉정하게 답했다. 당신들이 왜 내 삶을 조종했는지 이제 말할 때가 됐어. 앞에 선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조종이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당신을 프로젝트의 일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그 선택의 대가는 지금의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서윤은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는 진짜 지호가 아니라는 거야?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다. 진짜 지호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데이터와 기억을 기반으로 복원된 인물, 즉 프로젝트의 완성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 그의 진짜 감정 일부는 살아있지요. 서윤은 경악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기억과 감정을 가진 복제체라는 말인가? 지호가 낮게 말했다. 서윤, 나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 하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만은 진짜라고 믿고 싶어.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진실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순히 살아남음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의 확보와 통제입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따라오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서윤은 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그 순간 창고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과 조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선이 생겼다. 그리고 그 순간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결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10장. 결말. 새벽빛이 창고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서윤과 지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긴밤 숨막히는 추격과 대면을 거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앞에 선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김지호, 서윤 씨. 이제 선택을 하세요.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남을 것인지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지. 지호가 서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서윤, 내가 누구든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있는 진심은 변하지 않아.
난 너를 선택할 거야.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진실이 무엇이든 우린 함께 할 거예요. 그 순간 남자는 잠시 멈추더니 서류를 펼쳤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입니다. 실제로는 조직 내부에서 위험에 처한 당신을 지호가 지키도록 계획된 것이죠. 당신의 안전과 진실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서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음모도 두렵지 않아.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을 맞잡았다. 네, 함께할게요.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호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서윤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자유와 진실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도시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두 사람을 감쌌다. 긴 미스터리와 음모, 죽음과 복원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사랑과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다.